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15 청구법이 42조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일단은 거절 이유니까 우리가 의 취지 정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용 정리를 한 다음에 쟁점별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의 취지는 의 취지부터 정리를 하자면, 의 뭐예요? 그냥 청구 범위는 반면에 설명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요게 이제 의인 거고, 취지는 우리가 판례가 설치한 취지가 있긴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청구항에 기재됨으로써 출원자가 그러니까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 청구항에 기재됨으로써 출원자가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해서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으려는 데 취지가 있다. 이런 그 판례가 설치한 취지가 있긴 한데, 아니 하나만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 이거 보고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사실은 청구 범위 이율 배반성에 관한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그 여러분들 실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발명자는 아니 넓게 받아주세요. 저는 최대한 넓은 권리 범위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등록 가능성은 높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 그게 두 개가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구 범위가 넓으면 아시겠죠? 요거는 등록 가능성은 낮지만 등록 이후의 권리 범위가 높은 거예요. 그죠? 청구 범위를 좁게 가져가면 등록 가능성은 높죠. 근데 등록 이후의 권리 범위가 이제 좁은 거잖아요. 그죠?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 출원인이. 그죠? 근데 등록 가능성은 높으면서 권리 범위를 놓고 싶어 하거든요. 아니 이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요거를 청구 범위 이율 배반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아니면 적절한 비율로 이제 가져가든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등록 가능성도 높으면서 권리 범위도 넓게 가져가는 거는 없어요, 애초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청구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청구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거를 방지하기 위한 게 우리가 이제 42조 사항 1호인 거예요. 이 청구 범위 이율 배반성에 비추어 봐서 보시면 보시면 포괄적으로 청구항을 기재할수록, 지금 보시면 등록 가능성은 낮지만 등록 이후의 권리 범위가 높게 되거든요. 그죠? 이러한 매우 포괄적인 청구항을 작성을 하면, 이게 왜냐하면 매우 포괄적인 청구항을 작성을 하면 이게 이후에 개량 발명될 때 이게 오히려 그 산업 발전에 저해가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넓은 청구 범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게 우리가 40조 사항 1호인 거예요. 됐죠? 요게 이제 40조 사항 1호인 거고, 일단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청구 범위는 이제 발명의 설명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거절 이유 판단하는 거니까 청구 범위를 해석을 해서 청구 범위 해석을 해요. 그 다음에 발명의 구성 요소를 파악해요. 아, 그래가지고 이 발명은 A 플러스 B로 이루어져 있구나 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죠? 이거를 파악을 한 다음에, 아니 그래가지고 이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이 청구 범위, 이게 만약 1항이 A 플러스 B예요. 이 청구 범위가 발명의 설명에 뒷받침되는지를 이제 그 다음 파악하는 거죠. 청구 범위를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이 청구 범위가 발명의 설명에 의해서 뒷받침된지 그 다음 파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나오는 쟁점이 앞에서 한 거 청구 범위 해석을 하는 거고, 발명의 구성도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할 때 당연하게도 여러분들 그 청구 범위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구항을 기준으로 하고 발명의 설명 참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발명의 설명 참작을 하면서 도면 참작도 같이 하는 거예요. 보시면 뭐 당연한 얘기 하는 건데, 도면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면 및 도면의 간단한 설명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서 발명의 설명이 청구 범위를 뒷받침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청구 범위 해석할 때, 우리 등록 요건 단계에서 청구 범위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구항을 기준으로 하고 발명의 설명을 참작하잖아요. 발명의 설명도 참작을 하는 거고, 도면 및 도면의 간단한 설명도 참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청구 범위를 해석을 해가지고 청구 범위 해석한 결과 A 플러스 B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 도면 및 도면의 간단한 설명 참작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42조 사항 1호 할 때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발명의 설명 참작할 때 다 하는 거예요. 요거는 아시겠죠? 근데 여기 판례만 있어서 그런 거고, 여기 콕 집은 판례가 있어서 그런 거고. 됐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청구항이 이제 발명의 설명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이거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요, 확장 일반화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특허 출원 당시 기술에 비추어 봤을 때 발명의 설명에 게시된 내용을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내용까지 보시면 확장 일반화 할 수 있다면 뒷받침된다 이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게시랑 기재랑 좀 다르니까
여러분 답안지 쓸 때 이거 좀 조심하시고, 발명의 설명에 게시된 내용을 청구항에 기재된 내용으로 확장 일반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 건데, 이게 약간 다르거든요. 게시는 약간 법률적인 용어예요. 기재는 이 기술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이제 기재인 거고, 게시는 즉 그 법률적으로 게시되어 있는지 안 게시되어 있는지 그거예요. 약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안지 했을 때 이거 뭐 그것까지 해서 감점할지는 모르겠지만, 게시랑 기재랑 좀 차이점을 둔 다음에 답안지 써야 되는 거예요. 발명의 설명, 게시, 청구 범위, 기재 해가지고, 발명의 설명에 게시된 내용을 통해 가지고 청구 범위에 기재된 내용으로 확장 일반화할 수 있으면 뒷받침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확장 일반화가 뭔지, 확장은 케이스가 어떻게 되는 거고 일반화는 케이스가 어떻게, 아니 여러분들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여러분들 그런 학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확장의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 거고 일반화의 케이스는, 아니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요.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상하게 막 알고 계셔가지고 또 그런 논문이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확장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확장하다, 일반화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일반화다,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케이스별로 나눠서 이제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설령 그런 제가 못 본 그런 논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주류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 확정의 경우에는 이렇게 한 게 확정이고 이렇게 한 게 일반화다, 아 그런 거는 교수님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냥 확장 일반화는, 여기 확장 일반화는 이 케이스 1, 케이스 2가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케이스 1이 뭐냐면 확장 일반화가 안 되는 케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확장 일반화가 안 돼가지고 42조 사항 1호 위반인 케이스, 보시면 청구항과 발명의 설명 기재가 형식상 불일치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발명의 설명의 기재와 청구항의 기재,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형식상 불일치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 뭔 말이냐면 청구항에는 A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발명의 설명에는 A라는 기재가 없어요. 아시겠죠? 이거는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발명의 설명에 게시되어 있지 않잖아요. 형식상으로 불일치하잖아요. 요거는 42조 사항 1호 흠결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뭐 요거 심사 기준 좀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암시되어 있지도 않다.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도 않고 암시되어 있지도 않다. 그죠? 그리고 또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도 않다. 청구항에는 이런 용어로 되어 있는데 발명의 설명에는 다른 용어로 되어 있다. 아시겠죠?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수단 또는 공정. 요게 뭔 말이냐면 기능식 청구항인 경우에, 42조 사항 1호 흠결일 여지가 많거든요. 이거 왜 그러냐면 심사 기준에 의하면 여기 보시면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이 수단 또는 공정인 경우에 발명의 설명에 게시된 내용을 통해 가지고 청구항에 기재된 내용으로 확장 일반화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케이스로 인해 가지고요?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 첫 번째, 형식상 불일치로 인해 가지고 형식상 불일치 케이스로 인해 가지고 확장 일반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2조 사항 1호 흠결일 여지가 많다는 거예요. 기능식 청구항인 경우에. 아시겠죠? 됐고, 그 다음에 요거 발명의 설명에 게시된 내용에 비해서 청구항이 지나치게 넓은 유형. 요게 우리가 이제 42조 사항 1호의 취지가 아까 뭐였어요? 우리가 요게 취지였잖아요. 요게 취지가 청구범위 이율 배반성에 근거해가지고 지나치게 넓은 청구항을 방지하기 위한 게 우리가 42조 사항 1호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이 발명의 설명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발명의 공헌도에 비추어 봤을 때 지나치게 넓은 청구항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42조 사항 1호 흠결이다 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니 나는 수험생인데 내가 지나치게 넓은지 지나치게 안 넓은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판사도 아니고 청구항 그 시험장에 갔어요. 수험장에 가가지고 내가 이게 청구범위 해석을 해본 결과 이게 뭐 지나치게 넓은지 안 넓은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판단을 애초에 못해요. 여러분들이 판단을 애초에 못하니까 그냥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여러분들 그냥 하고 오세요. 답안지에다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시면 요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통상의 숫자 수준이라는 게 전기전자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기계고요. 그 다음에 화학바이오예요. 그러니까 전기전자 분야에서는 그
만약에 화학바이오 볼게요. 화학바이오 분야에서는 만약에 어떤 발명자는 A라는 화합물을 20년 내내 연구하고 있어요. 어떤 발명자는 B라는 화합물을 20년 내내 연구하고 있어요. 이 서로 대화가 안 통해요. 이 같은 화학 분야라고 하더라도 이거 대화가 안 통하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통상의 기술자 수준이 낮다고 표현을 해요. 통상의 기술자 수준이 낮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청구범위 해석을 할 때 청구항을 기준으로 하고 발명의 설명을 참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청구항을 기준으로 하고 발명의 설명을 참작을 하는 건데 통상의 기술자 수준이 낮으니까 발명의 설명 참작을 적극적으로 하게 돼요. 아시겠죠? 발명의 설명 참작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이건 제한 해석은 아닌데 청구 범위 해석이 자연스럽게 좁게 되거든요. 아시겠죠? 청구 범위 해석이 자연스럽게 좁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좁게 되니까 조금만 넓게 해석해도 지나치게 넓다고 판단을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서 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화학바이오 분야에서는 청구 범위 해석을 조금만 넓게 해도 지나치게 넓다 그렇게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화학바이오 분야에서는 통상기술 수준이 낮아가지고 청구 범위 해석이 보통 좁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넓게 해석을 해도 청구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해가지고 42조 사항 흠결이 될 여지가 많고, 그죠? 근데 전기전자 분야나 기계 분야 같은 경우에는 청구 통상기술자 수준이 높아가지고 청구 범위 해석이 좁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넓게 돼요. 그러니까 42조 사항 1호의 흠결이 될 여지가 없어요. 거의 낮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리고 용도 발명이나 수치 한정 발명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한정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구 범위가 해석이 좁게 되거든요. 조금만 넓어도 지나치게 넓다고 42조 사항 1호 거절이고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답안지 어떻게 쓰면 되냐면 화학바이오 분야이거나 수치 한정 발명이거나 용도 발명인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답안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지를 봤어요. 문제지를 봤는데 화학바이오 분야거나 아니면 용도 발명이거나 우리가 수치 한정 발명이에요. 그러면 42조 사항 1호에 흠결이 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답안지 쓰고 오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청구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지 지나치게 넓지 않은지는 이거 판사님들이 판단하는 거고 심판관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들이 판단할 게 아니긴 해요. 그런데 경향성이 화학바이오 분야 용도 발명, 그다음 설치한정 발명에서는 42조 사항 1호에 흠결이 될 여지가 많거든요. 여기까지만 답안지에 쓰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청구범 시험장 가가지고 청구범위 해석을 해가지고 지나치게 넓은지 안 넓은지 아니 정답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판단할 자격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판단하고 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사항 포섭만 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제 42조 사항 1호는 여러분들 의 취지 조금 잘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쟁점 별로 없는데 그나마 있는 쟁점이 요거 하나거든요. 42조 사망 이론과 42조 사항 1호의 관계. 여러분들 딱 봐도 신규성이랑 진보성도 그 관련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연관이 됐긴 했지만 그게 신규성이랑 진보성이랑 같은 법조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거절이유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42조 사망 1호랑 42조 사항 1호랑 보통 헷갈려 하거든요. 거절유 통지 받으면 심사관이 42조 사항 1호랑 42조 사항 1호랑 사망 1호랑 사항 1호랑 같이 통지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그거는 실무적인 거고 법률적으로는 42조 사망 1호랑 42조 사항 1호를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구별. 실무상으로 구별하는 게 어렵지만 실무상으로 구별하는 게 어렵지만 법률상으로는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2조 사망 1호 흠결이라는 이유 자체만으로 42조 사망 1호 흠결이라고 볼 수 없고요. 42조 사망 1호 흠결이라는 이유 자체로 42조 사망 1호 흠결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42조 사망 1호는 발명의 설명 이율 배반성에 관련된 이제 법조문이고 42조 사항 1호는 청구범위 이율 배반성에 관련된 법조문이잖아요. 취지를 달리하잖아요. 취지를 달리하니까 이거 보시면 42조 사항 1호 충족 여부를 42조 사망 1호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42조 사항 1호 충족 여부를 지금 보시면 발명 설명에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즉 42조 사망 1호 충족 여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요거 그 판례의 태도니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42조 사망 1호의 취지는 발명의 설명 이율 배반성이잖아요. 여기 발명의 설명 이율 배반성이 뭐였어요? 아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거. 아니 나는 우리 특허라는 거는 공개를 해야 독점권을 부여하는 건데 나는 공개를 안 하고 독점권을 받고 싶어.
요게 이제 발명의 설명 이율배반성이에요. 그러니까 청구항에는 기재를 했는데 발명의 설명에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없을 정도로 기재를 하면 공개를 안 하면서 청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 발명의 설명 이율배반성에 관련해가지고 제재하는 게 42조 3항 1호인 거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변리사를 붙고 싶지만 공부는 하기 싫어.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변리사를 붙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공개를 해야 독점권을 주는 거예요. 공개를 안 하면서 독점권을 원해. 그걸 억제하는 게 42조 3항 1호의 취지인 거고, 42조 4항 1호의 취지는 뭐예요? 청구범위 이율배반성이잖아요. 우리가 청구범위는 넓게 쓰면 등록 가능성은 낮지만 등록 이후의 권리 범위는 높은 거예요. 아시겠죠? 청구 범위를 좁게 쓰면 등록 가능성은 높지만 등록 이후의 권리 범위는 이제 좁은 거예요. 이게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적절하게 선택을 하거나. 근데 이제 청구 출원인은 욕심 부려가지고 나는 등록 가능성도 높으면서 권리 범위도 등록 이후의 권리 범위도 넓게 가져가고 싶어. 이런 경우를 억제하기 위한 게 요게 이제 청구 범위 이율 배양성이거든요. 요거를 억제하기 위한 게 42조 4항 1호의 취지인 거예요. 아시겠죠? 42조 3항 1호의 취지. 우리가 이제 발명의 설명의 이율배반성에 대한 제재. 42조 4항 1호의 취지. 청구범위 이율배반성에 대한 제재. 취지를 달리하잖아요. 취지를 달리하는데 무슨 어떻게 42조 4항 1호의 판단 기준을 42조 3항 1호의 판단 기준과 동일하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요거 잘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됐죠? 여기까지 해가지고 42조 4항 1호 했습니다.